일단 고민정, 일단 나경원 두 명의 여성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리 다녀보시면 뭐 팻말 들고 뭐 기호 1번, 2번, 3번 뽑아주세요. 이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김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당선시키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광진을 지역에요. 어제 출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요. 한날 그 고민정 후보를 찾아서 힘을 막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왠지 제게는 곧 떠날 사람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세훈 후보가 이곳 광진에 뼈를 묻고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현실 정치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싹 틔우고자 이곳에 오신 것인지 아니면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어쩌면 제가 언론인이라면 콩밭 정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정 후보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절박하고 절실하고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친문 실세들이 정말 총출동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 임종석, 양정철. 임종석 전 실장은 고민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세훈은요, 지나가는 손님이 하룻밤 먹는 정치 과객에 불과해요.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고민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장의 무게이자 상징적 카드입니다.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광진을의 최근의 여론의 흐름은 고민정 47.1, 오세훈 43.3, 3.8%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이내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어제 양정철, 임종석. 민주당이요. 결국 근데 이거 고민정 밀어주기 거의 올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고민정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이잖아요. 대변인이었으니까요.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희대 후배고요. 아마 이제 그 상당히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철학, 뭐 본인들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데 그 대통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인이고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력적으로 밀어주는 이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야당의 대권 잠룡을 미리 잡는, 예를 들어 이제 그 황교안 대표나 오세훈, 김병준 이런 분들이 야권의 대권 잠룡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민정 이김으로써 오세훈 시장을 미리 대권에 탈락시키는 이런 다목적 포석으로 아마 이게 집중 지원이 나선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오창석 부소장. 네, 저도 일단 분석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민정 후보를 살려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대권 잠룡 오세훈 후보를 눌러야 된다. 미리 잡아야 된다. 저는 후자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측에서 차기 대권이 홍준표 후보가 그대로 가는 게 불리할까요?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게 불리할까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게 훨씬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민주당 쪽에선 더 손쉽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확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후보를 잡기 위해서 유세를 지원한다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지금 임종석 실장 말에 답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콩밭은 대권이죠. 그러니까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임종석 실장이 이미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세훈 후보를 주저앉히는 것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제가 아까 전에 김용민 후보와 주광덕 후보 0.몇% 차이를 났을 때 이미 주광덕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박빙 우세로 고민정 후보가 나오는데 이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은 박빙 열세로 고민정 후보가 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지역에서 보수정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지역이라면서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지금 현 의원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 지역에서 5선하고 있습니다. 5선. 어쨌든 관심 지역인데. 자, 어때요, 김 기자? 어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민정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다? 아기 캥거루 같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캥거루? 아기 캥거루.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귀여운 비유라고 생각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날 도와준다. 제 눈에는 고민정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헛격이한테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캥거루 정치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캥거루 정치인,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뱃속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몰고 있는 아기 캥거루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기 캥거루가 광진구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아기 캥거루 발언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고민정은 가짜 초보고 내가 진짜 베테랑입니다. 고민정은 엄마 뱃속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민 아기 캥거루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치 신인을 뭐 이렇게 거물급들이 나서서 챙겨주고만 있다 이런 우회적인 비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광진울에 고민정 띄우기에 나섰고 반면 미래통합당은 바로 이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광진을에 이어서 동작을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가보시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어제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사무실을 찾아서 격려, 응원했습니다. 이 모습 보시죠. 이런 가운데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는 어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동안 잘 노출하지 않았던 나경원 후보와 관련된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요, 그동안 사실 저희 가족을 잘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희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그동안 아마 많이들 세상 이야기가 회자돼서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것보다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마음이 때문에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정부에서 중국인이 안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개인위생 지키기 등 잘 지키셔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나경원 끝까지 달립시다!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 예, 나경원 후보의 딸이죠. 예,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나경원 후보의 딸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하존대 팀장,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나경원 후보의 남편이라고 하죠. 현직 판사인데요. 예. 뭐랄까 여기 가족들이 나왔다는 건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예. 가족들이 선거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딸이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어디 다른데 어디 공개하려고 안 했고 예. 감추려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이제 선거운동 유세장에 이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극복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걸 심적으로 극복하고 또 자기가 사실은 그 딸이 저기서 얘기를 아주 예쁘장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끝난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너무 이제 기특하고 거의 씩씩하죠? 예, 뭐 이렇게 그거 하죠. 보면서 이제 웃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관심 지역이에요. 어. 종로가 관심 지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기 있는 동작을 네. 그 다음에 아까 있는 광진을 광진. 이 세 곳이거든요. 세 곳이 가장 관심 지역이면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기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 세 곳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종로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로 보면은 그 20% 이상 차이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아마 예, 그 말씀하세요. 얘기는 예. 그 여론조사 내용은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안 나오고- 됩니다. 안 됩니다. 수치를 준비 안 된 여론조사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어도 광진을하고 동작을 해서 미래통합당은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래서 김종인 후보가 이제 첫 번째로 서울에서 그쪽에 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수진 거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같은 예, 경우도 잠시 후에. 예, 예. 거기 판사로서 거기도 어떤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바로 저기 우리가 바로 일본하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로 늦추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법원의 사법적폐 청산에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반드시 당선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광진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다, 얼굴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선시키고 하고 싶다면은 예. 이 양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당이
여기에 알겠습니다. 집중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동작을의 최근의 여론의 흐름은 또 어떠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이렇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46.4, 나경원 통합당 후보 41.6, 이호영 정의당 후보 3.2, 이수진, 나경원 두 후보 간 격차 4.8%포인트 차, 역시 오차 범위 이내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나경원 통합당 후보에 맞서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 김 기자 요즘에 선거운동에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동작을이라는 지역구만 보면 나경원 의원이 연달아 계속 당선을 했던, 두 번이나 당선을 했던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서 당연히 텃밭을 다져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주민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대중교통 등을 타고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여기에서 뭐 일상생활 영상도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요. 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또 수어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도 이렇게 수화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언어 그거 배워가지고 사람들과 여기 나오네.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김혜연입니다. 이수진입니다. 후보님 생얼이시냐고 물어보세요. 네, 졸업 나왔습니다. 그 오늘 어디 이렇게 가시는지 좀 설명 드리고 왜 이 첫 차를 타게 되신지 좀 네, 마음에 별기를 잘 잠깐 지금 손님이 탔는데 어서 오세요. 애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기입니다. 전 차가 늦게 나가요. 늦었습니까? 얼마나 늦었습니까? 지금 일어나 같은 분이 너무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작을 지역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이수진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판사 출신. 예, 전직 여성 판사 간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동작을 지역. 아까 여론조사 보셨죠? 정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 수도권의 승부의 바로미터. 서울 동작을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례 위성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례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김 기자, 먼저요. 지금 꼼수 무슨 선거운동이 펼쳐진다는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어제요, 국회에요, 쌍둥이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쌍둥이 버스. 그러니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선대위 출정식을 가진 뒤에 왜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사용할 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쌍둥이 버스라고 하시는지 비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양과 색깔 다 똑같은데 그냥 당명만 좀 다른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1번과 5번이 굉장히 크게 써 있잖아요. 옆에 4월과 1 이거는 좀 작게 써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4월 15일 총선 날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뭔가 민주당의 기호와 더불어시민당의 기호인 번호를 좀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돼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버스가 두 대인데 그 당명만 다르고 나머지는 진짜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4월 15일 선거. 그리고 5는 이제 이렇게 적은 건데 저게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선관위가 그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1이라는 숫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잖아요. 그래서 5는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더불어시민당이 기호 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시키게 하면 안 된다. 왜?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엄연히 다른 당이니까. 저렇게 홍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고. 민주당이나 시민당에서는 무슨 우리가 그런 거 기호를 강조한 겁니까? 말 그대로 저 4월 15일 투표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주장인 것이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저 운동은요, 꼼수를 넘어서 이제 불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법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법에서 판단할 때는요,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 법에 보면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기호를 적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는 1번, 5번 기호를 적은 거 맞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꼼수를 넘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비례를 보면서 끝까지 꼼수를 읽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비례 1+4가 강제 통과할 때도 꼼수, 그다음에 공천 과정도 꼼수, 그리고 이 선거운동도 꼼수. 따라서 저는 이제 비례제도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 다음 선거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쌍둥이 버스가 등장을 했고,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의 또 비례정당도 있죠? 미래한국당. 어제 이곳에서는 또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잠깐 만나보시죠. 미래한국당, 통합당과 다른 정당이죠. 원민철 미래한국당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인공입니다. 오늘 찾아주신 미래한국당의 동지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한국당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요, 어제 동대문 민생 현장을 찾았는데. 아, 근데 김 기자, 점퍼를 지금 거꾸로 막 입는 거잖아요. 점퍼를 뒤집어서 번호가 안 보이도록 입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퍼가 안 올라가서 낑낑 이렇게 좀 고생하는 모습이었는데, 원유철 대표만큼이나 염동열 사무총장 또한 그 점퍼를 뒤집어 입은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은 번호 등을 노출할 수 없고 그런 법을 좀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는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 나왔던 장면은 이제 한국당과 통합당이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자꾸 이름을 헷갈리는 그런 실수가 반복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여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요. 저 원유철 지금 미래 한국당 대표죠. 점퍼를 거꾸로 입고 있길래, 아니, 왜 저 점퍼를 왜 저렇게 거꾸로 힘들게 입고 계실까? 뭐 점퍼 입을지 모르는 분도 아닐 텐데. 그랬더니 이게 속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오부 소장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닐 겁니다. 네. 양대 정당이.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빠졌고 지금 미래통합당 반대를 했지만 이 준연동형제가 지금 잘못 정착이 되면서 지금 거대 양당이 흔히 말하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동일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동일한 래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뒤집으면 미래한국당이 나옵니다. 원유철 대표 옷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21대 총선의 첫 번째 과제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가 되지 않을까. 그건 아마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어떠한 선거제도로 개혁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폐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들도 사실 저런 거 보면서 불편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한 현행법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떤 정당이 어떤 위성정당을 만드는지 다 알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어도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모습을 두고 또 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간에 내로남불식 또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이렇게 논평을 낸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원유철 대표. 옷 뒤집어 입고 뭐 스티커로 가리고 뭐 그런다고 이게 통합당과 한국당의 저열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이렇게 논평을 내놓자 통합당과 한국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느 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똑같이 지금 해놓고 무슨 뭐 우리 당이 잘못했다고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서로 저렇게 논평을 내면서 내로남불식 비판을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 보기에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